자, 오늘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. 여러분, 얼마 전에 추성은님께서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, 근데 은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저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. 그래서 숨만 쉬고, 정말 숨만 쉬고 모든 돈을 다 모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정말 빠진다, 정말 이번 생에는 안 되는 건가,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잖아요. 저축만 알고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재축 말고도 지출 통제랑 추가 수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. 또 뻔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시죠? 근데 여러분, 절대 아니에요. 이 뻔한 걸 여러분들 왜 못하셨어요? 못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왜 못하셨는지 이유를 알려드리고, 그러면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정말 끝까지 한번 보세요. 여러분들 계속 그런 방법 찾고 다니다가 여기 들어오시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한번 잘 집중해보시고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뻔한 방법 써가지고 연에 3,500만 원 벌던 사람이 연에 3,000만 원 저축했었어요. 남들 동기들 다 3,500만 원 벌어서 간신히 1,000만 원 저축할 때 저는 3,000만 원 저축했던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믿으시고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먼저 여러분, 지출 통제가 어려웠던 이유 저 알고 있어요. 일단은 그냥 욕구를 잘 참기가 힘들어서 지출 통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계부를 추천받죠. 근데 가계부를 추천받고 쓰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쓰기가 힘들어. 그래서 하루 이틀 놓치다 보니 에이 모르겠다 안 해,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원래 그런 거예요. 가계부는 오래 다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인 거예요. 엄청난 사람들인 거죠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합니다. 그래서 가계부 잘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각광받는 거예요. 대단한 사람이라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란 거를 인정하고 뭘 하시면 좋냐? 시스템을 만들자. 시스템. 계좌를 나누자는 뜻입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? 보통은 월급이 들어오면 계좌에서 내가 쓸 돈을 그냥 월급 통장에 넣어놓고 그냥 여기서 다 쓴단 말입니다.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와 내가 쓸 돈이 들어있는 계좌를 한번 분리해보자라는 거예요. 핵심이 이겁니다. 핵심. 그래서 남은 돈의 수준이 그러면 측정이 될 것이고, 그거는 저축을 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월에 200만 원 들어와. 근데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쓰면서 살고 싶어. 그러면 30만 원을 입금해보고 생활해보는 거예요. 그랬더니 정말 되네. 이 30만 원 입금한 다음에 여기 있는 카드는 다 연결되고 해제해버리고, 그리고 통장도 잘 집에 놓고 와버려. 삼성페이에 등록하지도 않아. 그러다 보니까 나는 30만 원짜리 체크카드 하나 들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월에 170만 원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공과금 빼면 더 줄어들 수 있지만. 그러면 그 돈이 계산이 되면 그거는 아예 적금 통장에 넣어버려요. 그래서 적금 통장에 넣어버리면 더 좋은 게 뭐냐면, 계좌 쪼개져가지고 내가 계좌에서 꺼내서 쓰는 거 귀찮아서 돈 안 쓰게 되는 거 플러스, 갑자기 이 돈을 쓰게 되면 적금을 해지해야 되니까 손실이 발생하잖아요.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적금 깨는 거 엄청 싫어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적금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출이 통제가 될 거다. 이게 가계부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가계부는 쓰면서 그냥 내가 결국엔 나중에는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기록하더라고요. 안 줄어. 무의미한 가계부를 쓰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스템에 내 몸을 맡겨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. 자, 그리고 이제 추가 수입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. 근데 추가 수입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. 일단은 본업에서 여러분들이 더 벌 수 있으면 더 버는 게 최고죠. 즉, 여러분들이 승진을 더 빨리 한다거나, 아니면 만약에 본업에서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. 그러면 그 인센티브에서 집중하는 게 최고일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업에서 역량을 굉장히 많이 쌓으면 나중에 나와서 사업할 때 이 역량들이 발휘가 될 테니까 본업에 집중하는 거 좋습니다. 그렇게 추가 수입을 만드는 게 좋은데,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본업에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안 돼요. 추가 수입 창출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. 본업에서.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더 벌 수 있는 거 찾다 보면 투잡을 해야 되는데, 투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, 이거 투자 공부해봤는데 안 돼요. 스마트 스토어 해봤는데 안 돼요. 해외 구매 대행 녹록치 않아요. 에어비앤비 임장 다니다가 끝나요. 무인 아이스크림?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밭이라서 해봤자 돈 안 된대요. 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. 다 이렇게 돼버려요. 투잡한다고 하면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. 투잡은 무조건 배워서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시고,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주말에 일할 수 있잖아요. 주말에. 그 주말에 서빙 알바든 뭐든 그 주말에 잠깐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것, 이것만 하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어요. 근데 이거 안 하시잖아요.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무시해요. 에이, 그래도 주말에 알바는 좀 아니지,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, 이런 생각하면서 무시하시는데, 돈 많이 모으고 싶으시면, 더 빠르게 1억 모으고 싶으시면 하셔야 돼요. 여러분,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막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노하우 찾고 비기 찾고 스승 찾고 이러면서 계속 밀어. 그러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단 그냥 당장 월에 30만 원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파트타임만 일을 해서, 그래서 월에 30만 원을 1년 동안 벌면 360만 원이에요. 남들보다 그렇게 미루는 사람보다 360만 원 더 버는 겁니다. 그 미루면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괜찮지. 근데 이루어지지도 않아요, 딱히.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성과가 내는 순간이 그 일에 뛰어들었을 때 그 성과가 나오는 거지, 그것을 공부할 때는 성과가 절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를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돈을 벌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습니다. 회사 밖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었지 참.
그러면서 잠깐 회사 밖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? 과연 이 서빙이 제일 효과적일까라고 하면서 그 다른 걸 찾는 것은 그 다음 단계랍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일을 먼저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터닝 포인트 하나가 지금의 강의 수입, 지금의 강의 수입으로 따지면 월에 1,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켜서 저는 결국에는 퇴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고. 그래서 이 작은 포인트, 결국엔 이게 저도 아르바이트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식당 알바를 먼저 시작을 했었다가 식당 알바만 하다 보니까 더 돈을 많이 주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스냅 작가였어요. 스냅 작가 일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식당 알바보다는 시급으로 따졌을 때 돈을 더 많이 벌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정말 스케줄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요것만 하면은 주말만 해도 월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월에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거를 사업으로 돌려봤어요. 남의 오더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홍보해보자. 이미 내 실력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한번 홍보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영상 촬영업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해봤는데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월에 200만 원을 찍어본 거예요. 그래서 월에 200만 원 찍고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. 이거 사업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. 저기 유명하신 분들이 지식 창업으로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. 저 지식 창업은 무엇인가? 라고 막 파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남을 도와주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당장 시작해봤습니다. 내가 이렇게 먼저 식당 알바도 해보고 스냅 작가 일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허들이 없어졌잖아요. 허들이. 그냥 하면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.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시작해본 거죠.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해라. 나는 금융 전문가이니까 나한테 질문해서 해소해주겠다. 해소 안 되면 돈 돌려줄게. 이러면서 10,000원짜리, 20,000원짜리 상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죠. 그 데이터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이걸 알려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강의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? 시작은 뭐였다? 저는 서빙 알바였어요. 서빙 알바. 서빙 알바 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? 그 주유소에 있는 세차 알바들이었어요. 그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? 횟집 알바.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있어서 나한테 허들이 없다 보니까 이 일 저 일을 막 너무 쉽게 뛰어들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그게 사업까지 이어지더라.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, 여러분. 돈 더 벌고 싶잖아요. 더 많이 모으고 싶지 않습니까? 근데 더 많이 모으려면 결국에는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출을 줄여야 돼요. 지출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그 돈이 늘어납니다. 그 돈 어디 안 가지 않습니까? 결국에 안 쓰면 내 통장에 모인다고.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벌어야 되는데 본업 소득이 많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스스로 그 소득을 만들어야 되니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작을 하자. 작게 20만 원 30만 원이라도. 그러다 보면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눈에 보이고 그게 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더라. 그렇게 해서 이 돈을 고스란히 내 통장에 넣으면 남들보다 1.5배에서 2배 정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어땠어요, 여러분?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모으면서 겪은 고민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.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